올 한 해 제가 갔던 곳 중에 인상적이었던 카페, 식당, 그리고 호텔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건물을 개조한 카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창고 내부를 원형을 보존해가면서 카페로 바꿨다라는,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벽돌을 쌓고 목조로 지붕을 얹은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요건 추천입니다. 그 성지 한켠에 옛날 농협 건물을 개조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냥 별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역 앞에 식당들이 맛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고,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못 보는 요리들이 있어서 먹어봤죠. 이런 식으로 기지촌이 있으면 특징 있는 기지촌 식당이 있죠. 전국의 햄버거 집에서 유일하게 햄버거와 소주를 먹을 수 있는 가게예요. 여기가 문경하면 족살찌개라는, 족살 냉채라고, 족발인데 이 족발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이게 가이바시 튀김인데, 가이바시가 뭐냐면 일본어로 조개 사이의 관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청어를 절여가지고 먹는, 보드카를 부르는 맛입니다. 요거는 제가 냉면 먹고 싶을 때 자주 가는, 자, 이 식당에서 처음으로 병어조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뒤로 갈 때마다 시킵니다. 이 가게 하면은 잔을 딱 냉장고에 넣어서 식혔다가 줍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장사하던, 옛날 교보문고 근처에 있다가 지금은 종각으로 옮겨간 곳이죠. 요즘 답사하다 보니까 느낀 게, 답사해서 호텔 잡을 때에는 꼭 산단 한가운데 데를 잡습니다. 이런 데의 평가는 그래요. 조용하고 쾌적한데 주변에 볼거리가 있으면 더 좋겠다. 저는 그러면 거길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연말 특집 두 번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간의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지난 추석 때 냈던 책이 있습니다. 문헌학자의 현대한국 답사기 1권 2권이죠. 제가 답사를 할 때 어떤 곳에 포인트를 두는가, 그리고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전국을 다녔는가 하는 내용을 담은 책들입니다. 출판사 측에서 1프로TV 쪽에 제안을 주셔서 일종의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의 댓글에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미 읽으신, 도서관 등에서 읽으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좋은 책이었다, 재밌는 책이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 영상의 첫 번째 댓글에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약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넣으시면 추첨해서 2권 한 세트를 10분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출간과 관련된 이벤트는 한번 했습니다만, 답사 이벤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출판사 측에서 이런저런 이벤트를 준비할 것 같으니까 이 1프로TV 도시아사,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사 영상을 찍어 올리는 유튜브가 있죠. 또는 제 SNS 등에 올라오는 글들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그런 각종 출간 이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연말특집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연말특집 두 번째는 올 한 해 제가 갔던 곳 중에 인상적이었던 카페, 식당, 그리고 호텔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국을 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맛집들을 가보지 않았냐, 어디가 맛있냐 라고 하시는데, 답사를 갈 때 혼자 갈 때도 있고 답사팀과 함께 갈 때도 있습니다. 답사팀과 함께 갈 때는 대체로 도시하다 특집편에 가끔 출연하는 이모 씨한테 맡기는 편입니다. 워낙 그 친구가 미식가여서. 그러다 보니까 중국집이라든지 그 지역의 해물집이라든지 갑니다만, 사실 저 혼자 갈 때는 전 주로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스파게티라든지 빵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카페 가서 스마트폰 충전도 좀 하고 에어컨 바람도 쐬고 숨도 돌리면서 다음 답사지도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 커피 마시면서 한숨 돌리는 카페를 자주 갑니다. 한동안 많은 분들이 제가 맛집만 찾아다닌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즘에 약간 SNS라든지 유튜브에 제가 카페 간 사진들을 일부러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 중에 인상적이었고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곳들을 몇 군데 추려봤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갑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간압리에 있는 식빵언니즈라는 카페입니다. 양주 답사를 갔다가, 양주는 동쪽이 수도권전철 1호선, 다른 말로 하면 경원선이죠. 이 경원선 라인 쪽을 발달해 있는 반면에 서쪽 부분은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갈 때는 한동안 식당이나 카페가 없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편의점 들려가지고 음료수하고 빵하고 사서 들고 다닙니다만, 그러던 중에
이 광적이라는 데가 약간 택지 개발이 된 데예요. 네이버에서 맛집 검색을 해보니까 뜻밖의 괜찮은 빵집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죠. 들어갔더니 이렇게 귀여운 유리잔에 빵도 나오고 이 소금빵입니다. 그리고 요 조그만 케이크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시식으로 주셨을 거예요. 여성분 두 분이 하는 빵집 같았는데 여기 판매용으로 둔 빵들이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주변에 색지 개발된 지역의 아파트 주민분들이 빵을 사러 많이들 오고 가시는 모습을 커피 마시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정보 없이 갔다가 상당히 좋은 이런 카페들을 발견하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체크해두다가 한 번씩 이런 기회 때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식당이나 카페는 어디 한 군데 후원받은 건 없습니다. 후원을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포항입니다. 포항에 있는 죽도시장이라고 유명하죠. 그 죽도시장 한복판에 있는 죽도소년이라는 카페인데 이 카페는 지난해 초에 모 방송국 촬영으로 갔다가 그 방송국 측에서 촬영지로 섭외한 곳이었어요. 근데 갔더니 커피가 맛있었고 분위기가 좀 독특하고 이 주인분이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주시던데 그래서 죽이 맞아가지고 죽도소년이라서 죽이 맞은 건 아닙니다만 죽이 맞아서 방송 이후에 다시 갔었어요. 갔더니 주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그 방송 중에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정말 올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지인이 돼서 커피도 얻어 마시는 건 물론 이려니와 가끔 가면 한 잔씩 합니다. 가서 죽도시장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이런 고기라든지 회도 같이 한잔하고 시간 날 때마다 동해안 답사도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답사 다니다 보면 이렇게 현지에 지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보여드린 포항의 죽도시장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전라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세종, 대전 쪽 이 세 곳의 지인들하고 좀 요즘에 많이 친해져서 종종 그냥 일 없어도 찾아가기도 하고 괜히 한잔 마시러 가고 하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지인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그냥 터놓고 얘기하고 그 지역에 요즘 어떤 현안이 있나를 듣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 사람이었던 제가 전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게 있고 그런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죠. 포항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막걸리인데 포항이다 보니까 해양사고 구조는 1, 2라고 하는 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바닷가 아니면 볼 수 없는 풍경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정프로님하고 진행할 때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대전 서남부 서구 평촌동이라는 데인데 계룡하고 논산 가는 쪽입니다. 그쪽에 예전 교회 건물을 개조한 카페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보시면 그야말로 교회 건물이죠. 카페 제라라고 하는 곳인데 보시면 예전 교회 건물 때 만든 머릿돌도 남아있고 2021년에 대전의 숨은 정원이라고 칭호도 받았습니다. 들어가 보면 요즘 유행하는 식물 카페 느낌입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저 영상 저 너머에 보이는 그 동네 남성분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고 계셔가지고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분들 빠져나가고 나니까 조용해져서 차분하게 커피 한잔 했습니다. 여기가 대전 서남부의 끝인데 여기부터 노선버스 타고 이 지역이 출발 지점이거든요. 여기부터 종착점인 대전 서남부 터미널까지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대충 대전은 본 것 같다라는 감회에 사로잡히기도 했었네요. 요즘 대전 세종 쪽도 지인이 생겨서 자주 갑니다만 그분들에게도 이 카페를 추천하곤 합니다. 좀 독특한 카페라서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은 주변에서 평촌 산업단지라는 산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인 현재는 이렇게 재밌는 광경도 펼쳐지곤 합니다만 지금은 이렇게 한적한 농촌 지역인 이 평촌동 지역이 앞으로 공업지역으로서 탈바꿈할 거고 이 제라를 비롯해서 인상적인 카페 그리고 밥집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룡 그리고 논산 지역과의 연담화도 이끌어내겠죠. 다음은 얼마 전에 서울시민대학 강연을 한다고 서대문 독립문 쪽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베이커리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독립문 근처에 새로 조성된 택지고요. 제가 앉아있는 쪽은 교남신도시라고 한때 옥바라지 골목 서대문 형무소 앞에 조성되었던 마을을 철거하고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여기 5주간 강연을 가게 돼서 어디 빵집 없나 찾아봤더니 이 베이커리 립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쁘장하게 빵들을 파시는데 핫도그는 좀 먹기가 무서워서 맛있지만 너무 맛있어서 무서워서 참았습니다만 제가 뱅오 쇼콜라를 좋아하는데 맛있었고 소금빵도 괜찮았고
통밥 고구마 같은 것도 맛있었고, 그리고 에그마요 소금빵, 마요네즈 무섭습니다만 맛있었고, 이거 외에 가벼운 브런치도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바로 근처에 영천시장이라고 유명한 재래시장 있죠. 그 튀김 유명한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치아버터였을 텐데 맛있었습니다. 커피도 진한 게 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먹었고요. 5주간 잘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흔히 말하는 광장시장. 광장시장 하면 마약김밥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 그 지역이 원래는 창고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창고들이 있다가 그 지역들의 1층을 가게로 열면서 지금과 같이 광장시장이 형성이 됐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창고의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장사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소식을 접한 게 그 창고 내부를 원형을 보존해 가면서 카페로 바꾼 데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벽돌을 쌓고 목조로 지붕을 얹은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이 취향은 약간 키치해서 딱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원형을 보존해 주시면서 카페로 만드신 게 주인장의 의도셨더라고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여기고 위에 보니까 상량문도 있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다 하고 제사 지내는 거죠. 단기 4288년이니까 1955년입니다. 흔히 쌍팔년도란 말을 하잖아요. 그게 1988 올림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기 4188을 말합니다. 이때 세대가 4.19 혁명도 일으키고 앞 세대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쌍팔년도라는 말이 어떤 특징적인 세대 해였다는 뉘앙스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팔년도라는 말이 등장한 거고. 근데 그 쌍팔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페 분께서 그냥 이렇게 장사 저한테 판매하시고 하시다가 이 주변에 다른 지역 상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꼭 좀 가게 한번 홍보해달라고. 뭐 얻어먹은 거 없습니다. 제가 제 돈 내고 커피 사가지고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라서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광장시장에 원형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기 때문에 오늘 기회를 빌려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현재 보니까 한방 카페로 이름을 내걸고 계셔서 한방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께 좀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와가지고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도 판매를 하십니다. 한번 가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인천 중구의 동인천이라고 하면 한때는 인천의 중심지였죠. 그랬다가 동인천 남부 지역이 좀 상업적으로 이상해져 버리면서 쇠락해버린 상권인데 그쪽에 예전에 오피스 건물을 카페로 개조한 데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동인천 지하도 상가라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넓은 범위를 펼쳐져 있는 지하 상가로 유명한데 그 4번 출구를 나오시면 카페 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커피보다 건물 보러 갔었어요. 이 원형 계단이 보이실 겁니다. 원형 계단이 이 주인장께서 손을 안 대고 잘 보존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달팽이 모양으로 올라가는 나선 계단이 인상적이어서 뭐 커피는 1, 2커피니까 뭐 짐작하실 수 있는 맛이고 한때 잘 나가던 동인천역 앞에서 영업하던 어떤 상사거나 회사였겠죠. 그 회사가 사용하던 오피스 빌딩의 아름다운 나선 계단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가봤고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전남 고흥 답사 갔다가 고흥이 유자가 유명하잖아요. 요즘 일부 체인 빵집이라든지 카페에서 고흥 유자를 넣은 음료를 팝니다만 고흥 도덕이라는 데 갔더니 유자를 테마로 한 유자라고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논유자와 유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페 팔고요. 커피 팔고 오른쪽에는 유자 스무디라든지 요거트, 라떼 등이 있는데 저는 요 유자 스무디를 먹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요건 추천입니다. 이것도 당연하게도 제 돈 주고 다 들어간 데인데 요게 답사팀 중에서 요게 제가 먹은 거 왼쪽에 류기훈 KTX 기장님이 먹은 거 요게 이모씨가 먹은 건데 나중에 이모씨가 이 커피 마시더니 자기도 유자 스무디 시킬 거 그랬다고 후회를 했었습니다. 가보면 이런 식으로 전남 고흥 유자밭의 사진들을 찍어서 전시를 해놨고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수 있게 포인트들을 마련해놨고 옥상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주변 경관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충남 당진 서해선 합덕역 예정지인 합덕읍에 있는 가톨릭 성지죠. 신리성지를
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카페입니다. 그 성지 한켠에 옛날 농협 건물을 개조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카페에 누워봐라고 돼 있고 들어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요즘 농협 건물 개조해서 카페 만든 게 많이 있는데 이 카페의 특징은 이렇게 현직 신부님이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신부님이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도시아사 보신다고. 그래서 이제 당신 얘기도 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카페 소개해드려도 되겠냐 했더니 좋다고. 사진도 허락받고 하면 찍고. 그래서 현직 신부님이 하시고 가톨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성지를 찾는 분들께 서비스 개념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편한 마음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찾아갔던 거는 여름이긴 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을 했습니다만 이게 방송될 즈음이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쯤일 거라서 딱 마침 알맞게 된 것 같습니다. 신부님 드디어 1년 만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삼척 강릉답사를 갔을 때 열차 시간까지 약간 시간이 있어가지고 옛날 강릉역 앞 역전 상가를 답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가 좋을까 아무 정보 없이 걷는 중에 이 식당을 봤습니다. 그냥 별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육볶음이라든지 두루치기 이런 것들 그리고 홍어도 팔았고 했는데 그 중에 두루치기를 먹었는데 이게 맛있더라고요. 여행지에서 먹는 거라서 맛있었을 수도 있지만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게 역 앞에 식당들이 맛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고 여사장님이 굉장히 호탕하시고 재밌는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인상이 남았어요. 다음에 이 식당에 가기 위해서 강릉 답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답사하다가 우연히 이런 데를 찾는 게 또 즐거움입니다. 다음은 삼척 갔다가 들렀던 덕성루라고 하는 화상 중국집입니다. 화상이라 말씀 많이 드렸죠. 화교 상인들. 화상 중국집이 진짜죠. 갔더니 이렇게 나무 간판도 정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조육이라든지 요걸 먹으러 갔어요. 이런 게 신기해서 갔습니다. 서스밥. 이게 아마 샥스핀 그 상어 지느러미를 만든 요리 있죠. 그거에 어떤 방언 같더라고요. 이렇게 간판에 내세우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신기해서 갔고 그리고 춘결 이런 게 좀 재밌는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못 보는 요리들이 있어서 먹어봤죠. 이런 식으로 그 정통 중국집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가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나무젓가락. 이게 깔끔하기도 하고 자기 가게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라서 전 자기 가게 이름이 적혀있는 나무젓가락은 하나씩 모아서 집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춘결인데 춘건이 아니에요. 계란을 얇게 입혀가지고 버섯 등을 넣어서 가볍게 튀긴 건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옆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뭐 많이 보시는 요리들이고요.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춘천입니다. 춘천하면은 여러분들은 소양강이라든지 젊음의 거리를 떠올리시겠습니다만 저에게 춘천은 예전에 캠프 페이지라고 하는 미군 기지가 있던 곳으로 가장 강렬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기지촌이 있고 기지촌이 있으면 특징 있는 기지촌 식당이 있죠. 춘천에서 유명한 기지촌 식당이라 그러면 진아의 집이 유명합니다. 진아하우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옛날 그 건물입니다. 진아의 집. 여기 예전 건물이 있다가 이 건물은 더 이상 쓰지 않게 됐고 보시는 것처럼 예전 캠프 페이지 지금 공원화되어 있는데 그 공원화된 바로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진아하우스라고. 여기 봐보시면은 메뉴들이 있고요. 사장님 계시고 뭐 예전 미군기지촌이다 보니까 메뉴가 한국어와 영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불고기 라이스, 치즈 라면, 김치 라면, 김치 숲, 햄버거. 재밌는 그 전형적인 기지촌의 풍경이 있고 근데 이 가게를 갔던 이유는 뭐냐면 전국의 햄버거 집에서 유일하게 햄버거와 소주를 먹을 수 있는 가게예요. 여기가. 이게 예전 캠프 페이지 기지촌 때부터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꼭 한번 이게 햄버거 안주라고 하는 이름의 햄버거 요리인데 이거와 소주를 나란히 놓고 사진 찍고 싶었어요. 그 소원을 이뤘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 찍고 예쁘게 찍고 전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요거 한 잔 마시고 술병을 두고 나오니까 사장님이 아깝게 왜 두고 가냐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답사 목표 중에 하나였던 진아하우스에서 햄버거 요리와 소주를 함께 찍는다라는 걸 올해 성취했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맛있었어요. 햄버거와 김치를 같이 먹는 것도 참 한국적인 풍습이죠.
볶음밥도 먹었고. 다음은 또 다른 기지촌이죠.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오륙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꽤 유명한 경양식 집이라서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햄버거 스테이크 오륙하우스 보시면 1972년부터 영업했고 100년 가게로 돼 있고요. 동두천에 위치한 오륙하우스는 한국에 몇 없는 오래된 양식집이다. 50년간 변함없는 맛을 제공하고 있고 IMF 때에도 이 가게들은 미군 부대 덕분에 매출이 좋았다 설명했다. 제가 이 식당은 동두천 답사할 때마다 한 번씩 꼭 가는데 변함없는 맛을 자랑합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저 어릴 때 자주 가던 경양식집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그 경양식집의 분위기를 잘 남기고 있고 경양식집 하면 대표적인 게 이 전체로 나오는 스프와 빵 아니겠습니까? 스프에는 꼭 이제 후추 뿌려야죠. 이게 딱 순서대로 나오고 한국적으로 깍두기도 나오는 이런 모습이 참 예전 경양식집다웠습니다. 이게 새우가 있는 해물가스 그리고 저는 수제 햄버거. 이 가게는 소주를 팔지는 않고요. 맥주하고 마시면 좋은데 답사를 시작하던 시점이어가지고 맥주는 마시지 않았고 그냥 음료수 하나 마셨습니다. 다음은 어쩌면 내년 초쯤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떠오르는 중국집인 장강반점입니다. 안산하면은 중국 교포들이라든지 외국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요즘 안산 답사를 할 일이 자주 있는데 신안산선이라든지 서해선 답사 또는 안산 자체, 안산과 시와 안산과 시흥시 개발 호재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 자주 갑니다만 그때마다 이 장강반점에 갑니다. 여기는 동북 삼성식 요리가 나오는데 이 가게 가기 전에 주의해야 되는 게 지난번 특집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이 기본 서비스로 나오는 것들이 참 양이 풍부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웬만하면 1순위로 가세요. 1차로 여길 가시고 맛있게 드시고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처음에 기본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배가 안 차셨으면 그 근처에 있는 베트남 집이라든지 베트남 고향식당이라고 안산에서 출발해서 강남에 지점을 낸 식당이 있죠. 거기서 베트남 커피 달달하게 한 잔 드시고 쌀국수 드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식 요리하면 대표적인 게 가지 요리죠. 저는 한국식 가지 요리가 약간 물기가 많아서 안 좋아하다가 일본 갔더니 가지를 구워주더라고요. 사과처럼. 그렇게 먹으니까 가지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라는 재료의 맛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일본 유학할 때 느꼈고 귀국해서 한국의 차이나타운에 갔는데 가지를 튀겨주는 거예요. 탕수육처럼. 가지를 이렇게 먹어도 맛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가지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정말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가지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꿔바로는 뭐 불멸의 맛이죠. 만두도 맛있었고요. 다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 답사했던 경북 문경의 탄광촌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번성했던 곳이고 가은에 있는 독특한 식당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경하면 족살찌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족발인데 우리가 먹는 것처럼 훈제 족발하는 게 아니라 그 훈제하지 않은 것을 넣고 찌개를 만들어요. 그게 요즘에 이 문경에서 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족살찌개입니다. 보시기엔 대단히 매워 보이는데 사실 먹어보면 부드럽습니다. 제가 약간 맵찔인데 제가 먹어도 맵지 않구나라는 좀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놀랄만큼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그리고 족발이라는 게 이렇게 요리하니까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은 것이 이겁니다. 이건 가게 간판에 스모노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죠. 식초로 요리한 거를 스모노라고 합니다. 이게 괄호치고 족살 냉채라고. 족발인데 이 족발보다 훨씬 부드러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족발보다. 그리고 와사비로 간을 해서 먹어보면 딱 우리가 일식집에서 먹을 것 같은 맛이 납니다. 아마 이거는 가은 지역이 일제 때부터 탄광촌으로 형성된 곳인데 아마 그때부터 광부분들이 드시던 음식이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족살찌개와 스모노, 음식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지는 문경, 산골 어느 지역의 문화를 이번에 체험하고 왔네요. 그리고 제 아는 건축가분이 그 근처에서 한일 절충식으로 만들어졌던 대장간을 개조해서 숙소를 만드셨는데 한번 묵어달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잘 묵고 왔습니다. 그건 제가 후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대전역 앞에는 참 많은 맛집이 있는데 그중에
대전 지인들과 함께 얼마 전에 중국성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여기서 목적으로 했던 것은 요 가이바시 튀김이에요. 요게 가이바시 튀김인데, 가이바시가 뭐냐면 일본어로 조개 사이의 관자입니다. 관자를 잘라가지고 튀긴 건데 어떤 촉감인지 아실 겁니다. 약간 쫄깃쫄깃하고. 이것도 아마 식민지 때 대전역과 충남 도청을 통해서 번성했던 대전의 예전 식문화를 남기고 있는 흔적 같아서 문화체험상 일부러 가서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멘보샤, 우육탕도 맛있었습니다. 이 대전 지인들은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실제로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서울 답사, 구도심 답사할 때 자주 안내하고는 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요. 저한테는 동대문 운동장으로 아직 입에 붙어 있습니다만, 그 역 근처에 있는 파르투네라고 하는 러시아 식당입니다. 원래 여기는 사마리칸트죠. 사마리칸트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식 요리집이 유명한데 몇십 년 됐죠. 제가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요리 먹은 게 그 식당인데, 그 식당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없는 곳이고, 그 길 건너편에 10여 년 전에 생겨서 점점 번성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2층에는 식당이 있고 아래에는 마트가 있어요. 여기는 현지에서만 파는 보드카라든지 러시아 메도빅 같은 꿀케이크 있죠. 그런 케이크를 팔고 있어서 꼭 식당에 안 가더라도 가끔씩 여기 가가지고 케이크 사서 먹곤 합니다. 러시아인들의 영혼의 음식이죠. 메도빅 하면. 말씀드리니까 또 먹고 싶네요. 식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만들어낸 당근김치,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죽어 못 사는 청어를 끼워 넣은 청어 케이크입니다. 순무하고 쫙 써가지고 겹을 만들어서 잘라먹는 케이크 같은 건데, 그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훈제 청어 빵에 끼워서 길거리에서 파는 거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런 맛입니다. 저는 이거 대단히 좋아하는데 못 드시는 분은 못 드시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거 한 입 먹고 보드카 마시면 끝내주거든요. 언젠가 한번 3프로TV에 김프로님하고 한번 가서 이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재밌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이제 청어를 그대로 이제 절여가지고 먹는, 감자도 절이고, 그리고 오이, 러시아 요리하면 또 오이죠. 레몬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옆에 있는 보드카인데 보드카를 부르는 맛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이 왼쪽에 메도빅이라는, 이건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러시아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할머니의 맛이라 그러면 요 나폴레옹 케이크와 메도빅이라고, 이 달달한 걸 먹으면서 보드카 한잔 하는, 이게 또 러시아의 맛이죠. 요거는 연어알하고 이게 뭐라 할까요? 달달한 크림하고 이걸 감싸가지고 달달한 크림에 찍어 먹는 단짠이에요. 러시아 요리가 이런 게 발달하겠습니다. 단짠. 그 요게 지난 여름에 김프로님하고 함께 가서 소개해드렸던 발티카 맥주죠. 러시아 맥주 하면 발티카죠. 1번부터 쭉 번호대로 올라가면서 도수 높아지고 짝수는 흑맥주고, 그 오른쪽에는 예전에 이 지역 갔다가 가게분이 추천해 주셨던 보드카, 이렇게 잘 먹고 왔습니다. 이 지역은 종종 갑니다. 내년쯤에 언제 기회 되면은 저랑 동대문 답사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아마 제가 여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기회 되면 함께 보드카 한잔 하시죠. 연어에다가. 다음은 저 얼마 전에 일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만,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서울 서남부 지역을 좀 돌아다녔어요. 관악구 살 때라. 그때 이모 씨하고 우연히 길을 걷다가 신대방역에 있는 노시누라고 하는 동국삼성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간판이 보면은 한국인들이 안 갈 만한 식당이죠. 이런 데는 맛있거든요. 갔더니 이 깨장이 나오고 하는데 깨장이 훌륭하더라고요. 사실 이때 다른 식당을 갔다가 2차로 가가지고 이런 고기도 사장님이 구워주시고 하는데 제대로 못 먹은 게 한이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 만두도 서비스로 막 주시는데, 저 서비스니까 좋다는 건 아니고 돈을 주고 제대로 먹고 싶은 맛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가 1차로 딴 데를 먹고 와가지고 제대로 못 먹고 남긴 게 사장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진짜 맛있었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했어요. 다음번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답사팀하고 서울 서남부 답사를 하는데 이 식당에 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신대방역 근처니까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 중국 분들이 하시는데 뭐 조선족이라든지 한국어가 안 통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옆에 중국 분들 계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키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냉면 먹고 싶을 때 자주 가는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있는 더 진미평냉입니다. 학동 쪽에 보면은 진미평양냉면이라고 있는데 그 지점 같은 겁니다. 진미평양냉면은 워낙 강남 핵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늘 사람이 붐벼요. 근데 요 더 진미평냉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서 언제 가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대단히 싹싹하세요. 그리고 깔끔하게 나오고. 그래서 참 좋아하는 곳입니다. 남부터미널은 답사할 때 버스 탄다고 자주 가지 않겠습니까? 그 전이나 후나 자주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냉면도 맛있는데 사실 냉면집의 핵심은 어복쟁반이죠. 끓여가지고 고기 건져 먹고, 그럼 이게 이제 선주 후면할 때 선주죠. 고기 안주에 술 한잔하고 뒤에 면을 먹는다고 할 때 이 선주는 사실 이겁니다. 어복쟁반. 어복쟁반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는 요 더진미 평냉의 어복쟁반도 좋아합니다. 꼭 이 가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가시는 냉면집에 어복쟁반 있으면 드셔보세요. 사실 냉면을 안 먹어도 좋을 정도예요. 어복쟁반 드시고 냉면 좀 쪼개달라 그러면은 배가 부르니까 식당 주인께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다음은 제가 애정하는 영등포의 맛집이죠. 골목식당 포차. 제가 이 식당 가가지고 특히 좋아했던 게 병어조림이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식당에서 처음으로 병어조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뒤로 갈 때마다 시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갔더니 그동안도 사장님하고 눈인사는 했는데 갑자기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다가오셔가지고. 보니까 제가 지난 추석 때 이 도시사에서 추석 때 갈만한 식당 특집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식당을. 그 뒤에 그 보셨던 시청자분들이 가서 병어조림을 시키셨답니다. 그리고 제 얘기도 하셨고 이런 채널에서 소개했다. 그래서 굳이 아는 척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 상담을 하신 게 보시면 아직 바뀌기 전입니다. 메뉴판이. 갈치조림, 병어조림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병어가 값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없애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제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메뉴를 없애기가 좀 미안해졌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없애지 마시고 가격 좀 올리시라고. 가격을 좀.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가격을 올리셨더라고요. 올리셨고 여전히 훌륭한 맛을 내셨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값 사서 가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가는 겁니다. 가셔서 팔아서 먹어서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오늘 방송을 위해서 딴 걸 시켜봤어요. 소곱창 전골이라든지 제육은 원래 먹던 거고 소시지 모듬도 맛있었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꼬막전도 새로 시켜봤고 계란말이는 전통의 맛이죠. 이 가게 하면은 장점이 있는데 잔을 딱 냉장고에 넣어서 식혔다가 줍니다. 술집 하면 이게 기본이죠. 맥주만 시원하면 뭐합니까? 소주만 시원하면 뭐합니까? 잔이 시원해야죠. 가게를 볼 때 전 두 가지를 봅니다. 잔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주느냐, 그리고 화장실이 기본적인 청결도를 유지하느냐. 전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가게는 술잔 시켜서 내놓고 화장실도 어느 정도의 청결도는 유지합니다. 용납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제주도 술이죠. 한라산을 판다는 거. 저 한라산에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데 한라산을 파셔가지고 여기 가면 꼭 병어조림에 한라산을 먹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장님하고 사진도 한 장 찍었네요. 이 방송을 위해서 찍었고 앞으로도 자주 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강북에서 자주 가는 식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통의 선술집인 육미, 종각에서 있다가 불나가지고 잠깐 을지로로 옮겼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열차집입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장사하던 옛날에 교보문고 근처에 있다가 지금은 종각으로 옮겨간 곳이죠. 여기는 녹두빈대떡 유명하죠. 굴전하고. 저도 철 들고 나서 20살 때부터 다니던 곳인데 지금까지 변함없는 맛, 그 변함없는 사장님, 그 늘 무뚝뚝해 보이지만 언제나 싹싹하게 서비스해 주시는 사장님과 이 종업원분들, 이 풍경은 변함이 없어요. 예전 교보문고 옆에 있을 때나 지금 종각에 있을 때나 이 풍경이죠. 화장실은 좀 개선되면 좋겠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특별방송에 출연했던 이모 씨와 KTS 유 기장님이 막걸리를 드시는 모습을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래된 가게 하면 이 열차집입니다. 종로 교보문고 있을 때부터 교보문고에서 책 사서 나와서 열차집에서 한잔하고 그 옆에 가면 생선구이 골목이 있었죠. 그거 지나고 나면 낙지집 나오고 그 풍경을 잊을 수가 없네요. 피막길 따라서. 그 풍경은 지금도 종3에서 종6까지는 남아있어서 가끔씩 그때 기억을 되살려 가곤 합니다만 광화문에서 종각 사이에 열차집 있을 때의 풍경이 제 어릴 딱 20살 때의 기억이다 보니까 애잔하게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답사했던 가서 또 새로 사진 찍어온 세종 조치원에 있는 맛집 형제반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제 때
만든 창고 건물 일부를 개조해서 영업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옆에 보면 창고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식당은 조치원역이 워낙에 철도역으로 중요하다 보니까 그 철도 역무원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맛있는 음식들을 파시는데 술을 안 팝니다. 근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볶음밥도 좋아하고 탕수육도 좋아하고 고기튀김도 좋아하는데 술안주만 있고 술을 마실 수 없는 괴로운 가게죠. 하지만 맛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카드는 안 받으시니까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언제나 싹싹하셔가지고 갈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여기서부터 세종, 대전, 청주 답사를 시작하곤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역 앞에 전통의 강호이죠. 고등반점입니다. 고등동에 있다 그래서 고등반점이고 예전에 이렇게 영업했다 그래요. 보면 대중식사 중화요리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맛집이죠. 이 책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탕수육도 전통의 맛이죠. 볶음밥도 저는 볶음밥을 가장 좋아하는데 볶음밥 요리를 짜장의 짠맛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짠맛을 내면서 제대로 해내는가를 봅니다. 괜찮은 맛이었어요. 이 가게 유명한 게 우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우동 제가 먹은 건 아닌데 같이 가신 분들이 맛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잠깐 영업을 중단했지만 다시 개장하시길 바라는 식당. 인천 부평구 상곡동 일제 때 만든 노동자 합숙소죠. 영단주택에 있던 덕화원입니다. 이런 풍경의 영단주택, 물레창작촌 물레동 영단주택하고 똑같은 겁니다. 일제 때 노동자들이 살다가 공장지대와 주거지로 바뀌었다가 철거에 들어가거나 지금 핫플레이스가 된. 여기는 얼마 전에 철거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골목을 들어가면 덕화원과 봉다방이라고 인천 강호의 맛집과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다방 중에 하나인 봉다방이 있었습니다. 덕화원에서 식사하고 봉다방에서 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상곡동 답사의 포인트였죠. 말씀 들어보니까 봉다방은 이제 폐업하신 것 같고 덕화원은 영업할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요런 간판이 있었어요. 손으로 쓴 메뉴판. 이랬다가 수요미식회 이 가게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수요미식회에서 뜨고 나면 가게가 사장님들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폐업을 하시거나 또는 좀 서비스가 나빠지거나 하는데 이 덕화원의 경우는 방송에 나왔던 것만 판매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뜨기 전에 갔었기 때문에 여기 손으로 쓴 메뉴에 보이는 여러 가지를 먹어봤었습니다. 깔끔한 간짜장이죠. 이 식당은 현재 이런 식으로 상곡동 영단주택의 재건축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휴업입니다만 한때는 폐업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자제분들이 다시 영업하신답니다. 그래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면 찾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팔로우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갔던 인천 항구 쪽에 있는 맛집입니다. 최근에 항운 아파트라고 하는 데가 드디어 재건축이 시작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인천 부동산계에서. 그 항운 아파트에 가시면 보시면 항운 연안 아파트 이주 동의안 인천시 의회 본회의 통과. 이주를 해야 철거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요 왼쪽 건물에 원정루라는 식당이 있는데 요가가 또 맛집입니다. 흔히 보는 메뉴들인데 요리를 전반적으로 잘하세요. 그 고기튀김, 덴뿌라와 볶음밥. 이 덴뿌라는 답사팀이 가면 꼭 시키는 음식이고 요 제대로 하는가. 그리고 볶음밥은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제대로 이 가게는 웍질을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키죠. 전 중국 가서도 만찬 있으면은 마지막까지 기다립니다. 볶음밥 먹으려고. 그 순수한 계란볶음밥이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그 소금과 파와 계란으로 코팅된 그 볶음밥 먹기가 쉽지가 않아서 사다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시면 만날 수 있는 만두 가게입니다. 차이나타운에 참 많은 식당이 있는데 답사팀하고 가면은 그 근처에 짜장면집 말고 다른 데를 갑니다. 그 중에 최근에 갔던 데가 이 송천포자방이라는 곳이에요. 만두 전문점인데 만두 맛있습니다. 포자방 이라고 돼 있고 제대로 튀긴 군만두죠. 찐만두도 맛있었고 훌륭했습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요리도 맛있었습니다. 요게 오향장육 그리고 요거는 샤우기. 이 가게에 있는 걸 다 먹어봤는데 다 맛있었습니다. 가게가 좀 좁아서 좀 번잡한 시간 피해서 가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없다는 게 화장실은 길 건너서 인천역에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또는 주변에 동사무소라든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남 고흥 녹동항에 있던 하모 샤브샤브 맛집 안성 장어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모 샤브샤브라 그러니까 왜 일본어로 쓰냐고 하실 수 있는데 가게 메뉴가 그래요. 하모 샤브샤브라 적혀있죠. 가게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지인이 왜 일본어 쓰냐 식으로 말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하모 사시미, 하모회 그거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모 드시는 법은 아실 겁니다. 데쳐가지고 먹고 그다음 나중에 탕에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밥도 볶아 먹고요. 그런데 처음엔 양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배가 불러가지고 볶음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나중에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니까 어디 그렇게 싼 데가 있냐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고흥까지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버스 타면 녹동항까지 버스가 있습니다. 정말 그 하모나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을 드시기 위해서 가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부산에서도 녹동항까지 버스가 있죠.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항구다 보니까 생활인구가 많은 항구다 보니까 주요 지역에는 다 버스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시미나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는 샤브샤브 좋아하는 분들은 이것만을 드시기 위해서 가보실 만할 거예요. 요거 드시고 유자 차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최근에 또 영광 답사를 갔다가 우연하게 배가 고파서 들어갔던 식당입니다. 염산면에 있는 장신의 쟁반짜장 들어갔는데 보시면 이렇게 가게 이름이 붙어있는 나무 젓가락을 내놓더라고요. 이거 뭐지 했죠. 그래서 간짜장을 시켜보니까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염산면이 정미소도 있고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딱 카페 하면 좋겠죠. 그리고 예전 시장 통도 그대로 남아있는 꽤 큰 규모의 마을이더라고요. 모르고 갔다가 순수하게 배고파서 들어갔다가 이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답사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배고파서 우연히 들어갔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 중 하나가 또 하나가 이 제주 애월에 있는 꽁순이네 고기국수였어요. 여기도 애월 지역 답사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근데 고기국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없나 봤는데 우연히 별점이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차가 쭉 있어가지고 여기 유명한 데구나 하고 먹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고기국수 훌륭했습니다. 이번에 서귀포 답사를 했었는데 이번 사실 좀 실망이었어요. 고기국수가. 내 뜻밖의 중산간 지역인데 중산간에서 이런 맛집을 만나서 생각 없이 갔다가 참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호텔입니다. 호텔은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둘 다 공단에 있는 곳입니다. 요즘 답사하다 보니까 느낀 게 호텔은 공업단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게 조용하고 쾌적해요. 왜냐면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라서 그 술 먹고 신나서 떠드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답사해서 호텔 잡을 때에는 꼭 산단 한가운데 있는 데를 잡습니다. 자, 이 녹화한 직후에 대구에 내려가는데 이번에도 성서공단 한복판에 있는 호텔을 잡기로 했어요. 또 그렇게 잡으면 평소에 볼 수 없는 산단의 아침이나 저녁을 볼 수 있어서 답사 임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사실 링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구미 국가산단 2단지죠. 한복판에 있는 구미 센츄리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간 게 지난 1월이었는데 갔더니 마침 내부 개조를 하고 재개장 가셨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한 10만 원 정도 내고 들어갔는데 한 20-30만 원 가치를 가진 호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단 한복판이라서 관광객 없이 아주 조용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서비스 좋으시고 룸 서비스라든지 각종 접대가 깔끔하셔가지고 이때부터 제가 앞으로 한번 산단에 있는 호텔에 묵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를 제공해준 데가 이 구미 센츄리 호텔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얼마 전 부산 갔다가 묵었던 녹산공단 있죠. 부산 신항 북쪽에 녹산공단 한복판에 있는 서부산 관광호텔 이런 숙소였고요. 밤에는 풍경은 이렇고 전형적인 공업시대죠. 다들 보면 댓글을 봅니다. 뭐 호텔스라든지 야놀자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보면 이런 데의 평가는 그래요. 조용하고 쾌적한데 주변에 볼거리가 있으면 더 좋겠다. 저는 그러면 거길 갑니다. 볼거리가 없다는 거는 관광지가 아니라 뜻이라서 관광지 왔다고 신나서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를 저는 거꾸로 가죠. 그 아침에는 이렇게 녹산 산단과 원 녹산 마을 그리고 저기 녹산 수문 너머로 구포가 사상 사하가 보입니다. 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갔지만 예상보다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는 제가 1년간 답사하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카페, 식당 그리고 호텔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사할 때 포인트도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연말특집의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고 여러분들의 답사나 임장에도 도움이 되실 만한
또는 도시 산책할 때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